안녕하세요. 최창호 박사의 심리 토크 최창호입니다. 사랑의 심리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 보들레로 얘기가 사랑은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그 무엇 왓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피부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선천적인 감정 그렇게 또 정의도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사랑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에릭 프롬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기술,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한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랑만큼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서 그렇게도 실패를 되풀이하는 활동이나 시도는 없다. 사랑만큼 엄청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서 그렇게도 실패를 되풀이하는 활동이나 시도는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사랑, 끝은 좀 허무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늘 제가 남녀의 사랑의 심리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사랑의 3요소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친밀감, 열정, 의지, 그러한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3요소,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사랑의 속성을 좀 알지 않을까.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7단계론을 주장을 했어요. 사랑이 쫙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에 파국을 맞으면서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 뚝 떨어지다가 어떤 사랑의 크리스탈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결정체가 형성되다가 그게 파괴되는 순간이 나타나고, 그 파괴의 순간, 갈등의 순간, 이별의 순간을 극복하면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재결정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이제 사랑의 단계론을, 7단계론을 주장을 했는데, 일단 친밀감이라고 하는 사랑의 요소는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높아져요. 이게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스트레스 쉐어 신드롬,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증상들,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정이 쌓여가는 거죠. 의리가 쌓여가는 거죠. 의지가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밀감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높아지더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어떤 사람은 18개월, 어떤 사람은 36개월 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열정적인 사랑이 감소하는 시간이거든요. 격렬하게 반응했다가 줄어들어가는 현상, 페닐알라민이 감소하는 그 시기를 생화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그렇게 열정이 식어가는 단계를 말하는데, 열정은 어떤 부분에도 식어가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쳇말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부관계에서 신혼 6개월 동안에 부부관계 횟수를 할 때 병에따 이제 우리 어른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죠. 콩을 하나씩 집어넣어라. 부부관계 횟수에 따라. 향후 인생의 나머지를 이제 초기 6개월에, 아니 1년 동안에 쌓아놓은 그 콩을 빼내는 과정으로 부부관계 한 번 할 때마다 빼내는데, 평생을 보통 부부들은 못 빼내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른들의 얘기거든요. 사람들의 얘기인데, 과연 부부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고요. 하이퍼섹슈얼리티라고 해가지고 과잉 성격, 과다 성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죠. 아니면 섹스 매니아들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열정은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요. 근데 또 의지적인 요소는 뭐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거는 증가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눌 때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열정적 사랑의 단계가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낭만적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낭만적 사랑. 열정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친구 같은 관계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뭔가 좀 즐기면서 좀 여유를 갖게 되는 낭만적 사랑의 단계가 2단계가 나타나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우애가 있고 의리가 있고 정이 쌓여간 부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동반자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친구 같은 사람. 왜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죠? 왜? 오랜 시간, 같은 시간, 비슷한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미 활동이 같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죠? 같은 공기를 마시죠? 예? 같이 움직이죠?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특성도 닮아가고 행복하고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간 사람들은 그래서 닮아간다고 하고, 이상하게도 또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저야 뭐 물론 좀 닮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처럼 사랑은 단계에 따라서 1단계 열정적 사랑, 2단계 낭만적 사랑, 3단계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열정적인 것만 식으면 애정이 식었다, 우리 사회는 끝났다, 이제는 정리하자 라고서 뭐 그냥 이혼을 뭐 그냥 요즘 뭐 이혼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너무 밥 먹듯이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맞으면요, 뭐 당연히 이혼해야 되는 거지만서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라, 또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뭐요,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이혼할 때는 4번 기도하라. 뭐 아이가 없는 부부일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없지만, 아이도 있고 또 아이들의 미래도 있고, 또 지금 화난 게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주 유명한 모 대학교의 교수,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람을 피다 잡혔어요.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그칠 거 아닙니까? 이거 당신 아니냐? 이 여자는 누구냐? 당신 왜 여기 갔다 왔냐? 근데 이 교수님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 거죠. 이게 나라는 증거가 있냐? 이건 나 아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뭐 이건 뭐 바람 피는 사람은 다 뭐 이렇게 이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당신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고마워합니다. 그때 그것을 인정했다면 나도 못 살았을 텐데, 아니라고 하고, 당신 뭐 그렇게 나도 마음을 정리해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오래 친구처럼 동반자적으로 가는 것에 고마워한다고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시간에 따른 변화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뭐 사랑의 발전 단계보다도 남자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남자의 사랑, 은큼한 사랑, 도둑놈 같은 사랑, 여자의 사랑, 뭐 지고지순한 사랑,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남자의 호르몬과 여자의 호르몬은 다르죠, 그죠? 남자의 뇌구조도 다르죠. 남녀의 뇌구조도 다릅니다. 또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또 진화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특성들도 달라요. 남자들은 바람기를 타고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진화론적으로 남자는 여기저기 씨를 뿌려서 건강한 자기 이세를 만들고자 하는 종족 보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니면 어떤 결혼 문화적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남자들은 천방지축 떠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진화론적으로 이놈 저놈을 상대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아니라 정말 괜찮고 튼실하고 건강한 그러한 남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남자는 약간 또 사냥꾼 기질이 있고, 여자들은 채집형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 특성들이 진화론적으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뭐냐면 피델리티에 대한 의문이에요. 피델리티가 뭐냐? 정조거든요. 정조. 응? 여성의 정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이 여성이 나의 이세를 제대로 나서 기를 수 있는지가, 그게 바람기가 있느냐 없느냐, 정조관념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이것을 남자들은 부스라고 하는 우리 진화 심리학자라고 표현하는데, 사회생물학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한 결과, 남자들은 약간 바람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므로, 지가 지은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세에 대한 불안을, 내 아이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의처증 기질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딱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여성을 의심하게 되고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진화론적인 특성, 생물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남자들이 약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혼 상대자와
어떤 연애 상대자를 다르게 보는. 우리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최민수 지금은 죽은 최진실 심혜진 씨가 삼각관계로 나와서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사랑하고 싶은 여자는 누구예요? 심혜진 씨였는데 약간 어떤 육체적이고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에 충실한 엔조이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은데 결혼은 최진실 씨였는데 최진실 씨는 거기서 약간 조숙하고 참신한 아내가 될 만한 여인으로 등장을 해서 결국은 결혼은 그쪽하고 하게 되는 그런 영화도 있었듯이 남자는 기준이 이중적이에요. 놀 때는 그냥 자유분방하고 첫눈에 반하고 원나잇 스탠드 그런 걸 엄청나게 즐기는 여자와 놀고자 하지만 결론은 결혼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물론 여자들도 요즘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여자들은 연애와 결혼의 단일 기준을 싱글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또 하나 남자 여자의 차이는 남자를 필로라고 표현합니다. 필로 F-I-L-O-S 필로스라고 표현하고 여자를 리포스라고 표현하는데 L-I-F-O-S 이게 뭐냐? 필로는 first in 남자는 첫눈에 first 반해서 큐피드스 에로스 사랑처럼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로. 그러면서 사랑이 끝나도 last out 늦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첫눈에 뿅 가놓고 나중에 사랑할 때 제대로 막 온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그냥 그냥 에너지를 남겨놨던 걸 그때서 미련, 아쉬움, 그리움 그런 걸 기다리면서 첫사랑을 추억하면서 옛사랑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늦게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머리자를 따서 first in, last out 해서 F-I-L로 남자들은 필로스, 필로의 존재들이다 이거죠.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사랑에 들어갈 때 스트로크의 사랑처럼 오랜 관계를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괜찮은가를 하면서 rest in, 늦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L-I, rest in. 늦게 들어간 다음에 사랑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first out,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을 빨리 시작하고 늦게 빠져나가지만 여자는 사랑을 늦게 시작하고 rest in 하고 first out. 울면서 화장을 고치고 울면서 머리 스타일을 고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게 여자의 특성이라는 거죠. 남자들은 헤어지고 나서 울며 불며 벽치고 후회하고 술 마시고 그냥 그렇다가 또 헤어졌다고 우리 후배도 막 사줬더니 나중에 또 만나고 말이죠. 근데 여자들은 빨리 정리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이런 특성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경우에는 첫사랑을 잘 못 잊죠. 남자가 여자보다 첫사랑을 잘 못 잊는. 왜? 미성숙했던 사랑이었기 때문에 더 아쉽기도 하고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이펙트라고 합니다. 미완성 법칙이죠. 미완성 효과. 자이가르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연구 논문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은 시험 문제를 못 푼 문제를 더 오래 기억하더라. 즉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쉽고 부족하고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도 미완성이잖아요. 미완성인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말이죠. 그래서 무슨 스쿨이든 뭐든 어디서 만나가지고 옛날 초등학교 모임들 가면 거기서 바람도 나고 뭐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 그 첫사랑이 그립고 아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개뿔이에요. 그거 만나서 그걸 완성의 법칙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미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래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특히 미완성을 완성으로 간 순간 그 남자들은요 또 다른 미완성을 향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요. 쉽게 얘기하면 짜장면을 시켜 놓으면 짬뽕이 먹고 싶잖아요. 그 짬뽕을 먹잖아요. 그 완성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먹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미완성이고 첫사랑을 못 잊어서 그 어쩌고저쩌고 만난다.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하튼 남자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남자는 그런 첫사랑을 좀 미안하고 아쉬운 첫사랑을 그리워하지만 여자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첫사랑이고 둘째 사랑이고 뭐 무슨 사랑이고 간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랑을 오래 기억한다고.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하튼 간에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자의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 여자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르죠. 그리고 남자는 또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아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서로 남자 여자가 좀 비슷해지는데, 그게 언제예요? 갱년기. 네?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면서 남자 속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자 속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요. 그럼 여자는 뭐가 돼요?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남자는 어떻게 돼요? 눈치 보는 이제 정말 힘없는 그런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요, 남자들은요, 지금의 아내와 하겠냐라고 물으면, 안 한다. 말도 안 된다. 나는 왜 새로운 여자 만나고 새롭게 사랑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아주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근데 60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갱년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남자들은 이제 아내에게 붙어 달라고 그래요.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하겠냐 그러면 신혼 때는 10% 정도만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70%, 80%가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하겠다고 막 그럽니다. 이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들은 반대예요. 여자들은 신혼 초에는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하겠냐 그러면 지금의 남편하고 하겠다라는 비율이 7, 80%예요. 근데 5, 60대가 넘어가면서 60대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의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을 하겠냐고 그러면 10% 정도밖에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미쳤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 부모님이 80 넘으셨는데 두 분이 동갑이신데 지금도 뭐 그렇게 또 알콩달콩 또 다투고 또 하시면서 사시는 거 보면 또 그게 또 천생연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남자 여자는 이렇게 부부생활, 사랑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책이 뭡니까? 제가 쓴 책, 심리를 알면 궁합이 보인다. 참 이거 지금 절판됐는데요. 제가 이런 책도 썼어요. 심리를 알면 궁합이 보인다. 남자 여자의 심리에 대한 책. 지금은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이제 절판된 책인데요. 푸른 숲 유명하죠. 푸른 숲 출판사에서 제가 쓴 책입니다. 제 사진을 넣어가지고 안 팔렸다는 설이 지배적인데, 여하튼 남자 여자 심리에 대한 책이죠. 제가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다시 내려고도 하는데, 그러면서 또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의 심리와 여자의 심리를 비교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남자가 좋아하는 욕망, 욕구, 여자가 좋아하는 욕망, 욕구는 다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욕망, 여자들이 좋아하는 욕망. 다음 시간에는 남자, 여자의 어떤 심리 궁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발전 단계, 그리고 사랑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사람의 욕망과 관련돼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최창호 박사의 심리 토크, 사랑의 심리학.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